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두뇌 속에 하나의 오래된 논리회로가 작동하고 있죠. 그 논리회로들은 물론 때로는 상호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오랜 선대로부터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에게 정의 또는 페어함, 공정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규칙들이 우리를 법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법 절차를 둘러싸고 또는 헌법의 정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바로 그게 이 탄핵이라고 하는 참 유사 없는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와중에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공부를 시켜주고 우리를 이론의 세계로, 이론의 무기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책입니다. 탄핵을 탄핵한다. 조갑제닷컴에서 긴급하게 찍어낸, 또 조갑제닷컴에서 꾸준히 연재를 하셨어요. 탄핵 사태가 시작된 다음에. 오늘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미국에 지금 계신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급히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오셨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떻게 공부하러 가셨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평생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2011년도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임기를 2년 잘 마치고 나서 정말 내가 이제 무엇보다도 하고 싶었던 그 법률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학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뭐 학위를 주신다면 받을 생각까지 했었죠. 아니, 저에게 1945년생이라고 예. 아이, 뭐 부끄럽습니다.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이렇게 되시는. 왜 공부를 안 하시고 판사를 하셨어요,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서강대에서 교편을 잡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드님이시기도 한. 아까 저하고는 잠깐 그 옛날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얼개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무슨 의도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우연히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아주 여유가 만만하게 살았어요. 무슨 어디 뭐 스케줄에 쫄리는 거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이것저것 책 보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뭐 또 시간 나면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참 잘 지내고 있었는데 11월 하순쯤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오는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조금 이게 들어서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갖고 처음에 이제 탄핵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저는 그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제가 그 좀 연구를 해본 것도 있고 해서 저런 주제는 저도 좀 알고 있었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진행 과정을 봤는데 좀 너무 조금 의외에 예.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이제 이렇게 써서 예. 처음에는 그 글을 어떤 신문에 예. 어떤 뭐 사설 또는 의견 같은 거로 예. 제가 옛날에 칼럼으로. 예. 한국에 있을 때도 예. 그런 걸 가끔 썼기 때문에 예, 예. 법조 예. 문제라든가 또는 특히 제가 자주 썼던 거는 그 소위 한국의 정관예우 문제, 예. 그건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글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그리고 정관예우 문제라든가 또는 한국의 법조 선진화, 예. 그건 제가 아마 글을 많이 쓴 예. 편에 속합니다. 예. 조선일보라든가 뭐 예. 중앙일보 또는 그 기사를 제가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글을 보냈는데 안 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법률신문에 한번 실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또 회신이 없고 안 실어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사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제 친구한테 그냥 답답해서 그냥 보내줬어요. 예. 그 친구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예. 예. 저는 원래 SNS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예. 아유 그 글이 좀 잘 쓴 것 같다고 격려를 하고 그러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도 또 다시 한번 그 사태가 이렇게 진전이 될 때마다 예. 굉장히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정말 숨가쁘게 예. 진전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뭐 탕류가 뭐 그냥 들판을 정말 휩쓸어 예, 버렸죠. 맞습니다. 뭐 지금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한 1년 걸려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뭐 일주일 단위로 그냥 뭐 정말 뭐 그냥 주막안산에 뭐 그냥 뭐 모래폭풍처럼 바뀌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아무 검토도 없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숨가쁘게 그 진행 상황을 쫓아가면서 계속 제 의견을 예.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열심히 SNS를 해줬어요. 예. 제 친구들이. 예. 그랬더니 이제 뭐 조갑재 선생께서 하루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한테. 예. 그래서 자기 거기에 낙함에 예. 올려도 되느냐고. 예. 그래서 아이고 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올려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올려주니까 예. 많이 더 퍼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또 전화를 하셔서 예. 그러지 말고 이걸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서 제가 예. 아유 좋습니다 해서 이래서 이제 이 책이 그래서 나오게 이 책이 됐습니다. 나오고, 예. 탄핵을 탄핵한다. 예. 지금 한 3개월여 만에 어떤 형태건 말하자면 검찰 수사라는 형식의 수사가 진행 중인 때 탄핵, 뭐 초기에는 또 하야가 굉장히 요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탄핵, 예. 그 다음에 특검. 예. 지금 이제 특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정에서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 중이고, 이 전체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헌법에 맞는 과정입니까? 제가 말이죠. 예. 이거를 이제 뭐 좀 뭐 쉽게 말해서 진행편인데 예. 타임라인을 예. 제가 이거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 같으면 한 1년 걸리는 절차인데 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과 지금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예. 시간 내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1단계는 최순실 비리에 대한 예. 소위 보도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단계로 나눈다면 지금 한 4단계
단계쯤에 왔다고 보는데요.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뭐 그 단계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탄핵 판결 나는 거를 일단 이제 그 종점으로 보고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탄핵 소추부터 그다음에 이제 탄핵 판결 날 때 이제 이때 탄핵 그 소추 전에 또 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야 단계, 하야를 요구하는 그 단계. 근데 하야를 요구하는 그 또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언론 폭로가 막 불러지는 단계. 그게 이제 소위 하야 이 모든 저는 이 과정을 이름을 저는 12구 탄핵 정변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12구 12월 9일자 탄핵 정변.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12구 정변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12구 정변이다. 그 정변의 단초는 이제 어떤 최순실 게이트라는 언론 보도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야 운동으로 그게 이제 소위 촛불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단계가 탄핵이라는 국회로 이제 무대가 옮겨지면서 탄핵 소추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가 이제 지금 특검이라는 그 공포 분위기로 4단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4단계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탄핵 판결이라는 그 다음 단계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제가 그 타임 스팬을 그렇게 지금 나눠서 일정표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단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도 위헌적이고 반법률적이며 비논리적인 일들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각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먼저 초기에 언론 보도 단계거든요. 이제 1단계죠. 나중에 우리나라 이 사건을 나중에 어떤 그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해석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건의 진행을 직접 겪고 보고 있는 소위 현장 증인의 입장에서 제한적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느끼는 그 진행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론 보도 단계가 우선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끼워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언로 사람들의 그 하고 싶은 의사 표시를 전달해 주는 길이에요. 길. 이게 채널이에요, 채널. 그래서 우리가 보통 TV 채널, 무슨 채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언로예요, 길. 길이에요. 단순한 길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공로예요. 프라이빗 채널이 아닙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채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면은 고속도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너는 고속도로 이용 못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는 누구나 참 그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볼 때 이 차는 통과, 언로에 들어와. 너는 안 돼. 이런 그 심사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불법입니다.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헌법에 소위 그 자유를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언론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자기의 헌법적인 책무를 위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할 때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 주장이나 증거만 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론도 예. 똑같은 면적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로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한 공정한 채널을 제시하지 못한 것, 예. 그것이 저는 제일 불법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언론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 그- 진짜 뭐 선생님이 더 언론계에 계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거로 보입니다. 어떻든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초기부터 자기의 뭔가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도배질을 했죠. 그렇죠. 페인팅을 한 거죠. 예, 완전히 도배를 한 겁니다. 그 참 서글픈 일인데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을. 예. 12구 정변은 언론의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언론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 전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아마 김 변호사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광우병 사태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문창극 총리 후보 낙마를 불렀던 그 KBS의 말하자면 악의적 편집 보도, 이런 것들이 별로 책임에 걸맞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혹시 언론으로 하여금 굉장히 잘못된 자기 견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치화하는 채널의 사유화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언론이 예, 그와 마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예,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진입을 시키고 예. 마음에 안 드는 건 카트해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이 완전히 일방적인 보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제일 위험하다고 본 거는 예. 재판 사법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예. 본래의 사명은 언론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예. 언론은 이거는 옳고 그르다라고, 또는 이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또는 이것은 이제 합법이다, 뭐 이런 판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언론은 그야말로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 쉽게 말하면 그 도로국과 같은 거예요. 그 말하자면 도로를 뭐 잘 정비해서 잘 이렇게 모든 차가 잘 소통되도록 예. 도로 교통망을 잘 이렇게 말 관리하는 그대로- 사람인데 말 그대로 미디어죠. 미디어. 예, 미디어죠. 연결돼서 글자 보는데. 그대로예요. 예. 글자 그대로. 예. 글자 그대로 미디어예요. 중개자인데 이 우리나라 언론에 제가 볼 때는 오만이라고도 보는데요. 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예. 권력으로만 자꾸 이걸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권력을 쓰느냐. 예. 물론 옛날에는 정치 권력을 쪽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사법 권력을 자꾸 쓰기 시작해요. 예.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탄핵 정변에 중재자가 판단자로 나섰나요? 변신을 하면서 예. 월권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을 보도해야 될 사람이 예. 자기가 수사를 하고 예. 자기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나라의 법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12구 정변은 사법 정변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법 정변인데 그 사법 예. 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언론이 예. 미디어의 역할을 하지 않고 수사 권력이라 예. 또는 재판 권력에 예. 사법권을 행사하기 시작해서부터 이 사건이 잘못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친 황토물이 이제 광장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언론에 추동되고 놀라고 또 대통령이 섣불리 사과를 하게 되고 언론들은 그 사과 성명을 기화로 마치 어떤 보도도 괜찮은 것처럼 면죄부를 얻게 된 듯이 무차별로 의혹 보도를 쏟아냈거든요.
그 소위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광장에서 거대한 촛불 시위가 만들어지고 그 광장의 에너지가 그대로 여의도라든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라든지 그걸 다 각 덮어버린 정당을 완전히 에워싸버리게 예,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들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우선 정당 전에 예. 제 2단계 예, 언론이 이제 그런 저 사법 권력 예, 괜찮습니다. 내지는 예. 재판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예.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은 언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잘못된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언론은 뭐든지 보도할 수 있다. 예. 안 그렇습니다. 예.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재판하거나 수사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수사나 재판은 아주 사람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박탈할 수 있는 예. 대단히 위험한 권력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치 권력이든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예. 가지려고 하죠. 예, 사법권이 없으면 권력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사법 권력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 권력에는 반드시 통제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법치예요. 예. 사법 이렇게 모든 예를 들어 조사를 할 때 그냥 아무나 불러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물어본다. 예. 이거는 친구지간에 물어보는 건 좋지만 예. 이것이 나중에 사법의 증거로 사용되는 질문을 할 때는 예. 질문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적법 절차라는 것을 보장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 검찰이나 경찰은 그런 통제를 받는데 예. 그래서 압수를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되고 예. 또는 질문을 하려면은 구인을 하는 절차를 취해야 되고 그러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적법 절차의 통제를 받도록 예.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 예. 언론이 사법 사법 기관이 해야 되는 그러한 권력의 행사를 언론이 해버리면은 예. 저 누구도 이걸 통제를 못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언력은 아무한테고 가서 물건 보면 집어다가 찍어서 증거로 내놓고 예. 질문도 마음대로 하고 질문도 적당히 써버리고 그러면은 예. 그게 증거가 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사법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절대로 사법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번에 통제받지 않는 예. 권력이 돼버려요. 언론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한 거죠. 스스로가 만들어냈죠. 창출한 거죠. 말하자면 광장에 촛불을 등에 업고 맞습니다. 그 권력을 만들어내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마치 예.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예. 허위 보도 또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보도, 예. 적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예. 그러한 그 제멋대로 만들어진 정보. 예. 저는 그걸 쓰레기 정보라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쓸모없는 건 쓰레기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면 쓰레기죠. 진실이 아닌 것이 종이가 활자화되고 예. 진실이 아닌 것이 미디어에 올라가면 그 해독은 엄청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라는 담보장치를 거쳐야 되는데 예. 그 자체를 안 거치고 마구 쏟아져 나오면 쓰레기가 마치 우리들의 음식상에 오르고 또는 예. 우리들의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 그 사회가 오물단지로 덮여지고 굉장히 많은 그 공해를 일으키고 다 예. 불행해집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쓰레기를 정리해야 돼요. 예. 쓰레기는 반드시 이거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쓰레기가 마구 그냥 언론 매체에 올라와 버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로 믿고 예. 당연히 누구나 모든 언론이 만일에 똑같은 그런 쓰레기를 만들어내면요. 예. 사람들은 그거를 쓰레기로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하야 운동, 소위 촛불 데모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론의 이 예. 잘못된 쓰레기 언론 때문에 예. 생겨난
오염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그걸 속아서 예. 말하자면 속아서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흥분되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국민들로서는 예. 언론 보도만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예. 흥분되죠. 흥분되죠. 또 모욕감을 보니까 느끼고. 뭐 언론 자체가 예. 흥분시키려고 예. 일부러 말이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흥분을 시키려고 편집이 돼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읽고서 흥분 안 된다면 국민도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모욕감을 느끼고. 그렇죠. 아니 분노하게 그렇죠. 분노를 일으키려고 딱 그렇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거 읽고도 에이 이거 거짓말이야. 이럴 수 있는 국민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한다 그러면 예.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쓸 때 언론 보도가 예. 도를 넘어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산출해 버리니까 이 사회 전체가 쓰레기로 덮여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진실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것은 결국은 이번 사태, 이번 정변을 불러일으킨 소위 매스 프로테스트, 소위 말해서 예. 촛불 데모, 예. 이 촛불 데모가 나오게 되고 예. 촛불 데모가 나와서 그거를 또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거니까 예. 원래가 속성이 그런 거니까 예.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탄핵을 하게 되는 예.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연쇄 장치죠. 예. 언론이 탁 치니까 탁 이렇게 예. 국민들은 반동적으로 격분하고. 거기에 격분해서 시내로 나가게 되고 시내로 나가니까 예. 또 이거는 마치 인기 투표에서 대통령 인기가 5%로 떨어지니까 예. 그거는 정치인들로 볼 때는 아하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또 충동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명분을 만들어 준 사실 거죠. 제자 10만 하더라도 5%라도 남아 있다는 게 저는 그 지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북한 사회를 굉장히 그 참 어떻게 저런 사회가 생길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똑같죠. 만일에 예. 이런 현상이 1년만 지속되면요 예. 바로 북한이 됩니다. 예.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머리가 나쁘다거나 그런 거 인종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것도 똑같은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예. 다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한 그 언론 통제 속에서 제한된 보도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몇십 년 지나면은 예. 완전히 체질을 바꾸게 돼요. 지금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지난 3개월여의 과정을 보면 제기되는 질문이 단순히 법치나 헌법 정신이나 하는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맞습니다.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예. 굉장히 저것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또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약간의 재갈을 물려놓은 거죠.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재갈이 풀리면서 예, 그게 완전히 통제 없는 민주주의가 되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민민주주의고. 예. 그 통제가 없는 민주주의, 법치의 통제를 안 받는 민주주의가 되면요, 결국은 매스 예. 또는 목소리 큰 사람 예. 또는 주먹 큰 사람. 소위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비자유주의적 그렇죠. 압력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예.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예. 예, 또는 포퓰리즘 예. 또는 뭐 더 나쁘게 말하면 북한식의 완전히 그 절대적인 뭐 권력 1인 앞에, 독재 체제. 예, 1인 예. 독재 체제. 그게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 인민의 의지를 그렇죠. 한 몸에 표현하는 독재자가 맞습니다. 출연하는 독재자도 거죠. 나올 수 있고 예. 또 공산당처럼 예. 완전히 일당 통제도 나오는 거예요. 국회가 탄핵을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예. 단언하는데 그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홀쭉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탄핵이라고 예. 하는 것은요. 예. 탄핵이라고 하는 참 저는 그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탄핵이란 용어는 예. 사실은 민주주의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 터부시하는 말입니다. 예. 왜 그러냐?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참 정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건 예. 탄핵이 물론 이제 뭐 그 법관 탄핵이라든가 또는 예. 일반 뭐 공무원 탄핵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그렇게 그 정치적인 예.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소위 말해서. 예. 예.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국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로 말이 탄핵이지 정변이에요. 예. 정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이 일어나는 나라, 대통령을 예. 탄핵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비선진 국가예요. 예. 그건 후진국이에요. 당연히. 예. 그건 정상적인 정치 장치가 예. 고장난 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서부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그 12년 동안에 2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전 세계에 없는 기록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기록이에요. 정치적 복수가 예.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올랐나요? 예, 제가 진단을 할 때는 예. 제가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책임의 반은 예. 저는 원인에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한국은 아직도 사색 당정 정치를 모면하고 예.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도 정파 정치예요. 당정 정치예요. 예. 노론서론 남인 북인 하던 사색 당쟁의 그 정치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2번째는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예. 굉장히 그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예. 그러한 그 잘못된 제도가 예. 몇 가지 예. 있어요. 예. 예. 그것을 제가 이 책에서 지적을 예. 한 겁니다. 예. 한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일 큰 미스가 예. 뭐냐면은 직무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예. 탄핵 소추만 가지고도. 그건 전 예. 세계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탄핵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사람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예. 탄핵이 일어나려면 예. 반드시 고발자가 있어야 돼요. 예. 탄핵을 원하는 사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탄핵 재판자가 있어야 예. 돼요. 예. 2가지의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한 거는 예. 고발 상태만 가지고 예. 국회는 고발한 거거든요. 예.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 고발 상태만 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통지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도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군요. 고발만 해가지고 바로 정지시키는 나라는 없어요. 말하자면 거기에도 무죄 추정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예. 누구나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하는 거는 예. 반유죄를 인정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헌법구조에 보면 뭐 이건 뭐 좀 다른 논쟁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헌법구조로 보면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87년도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시켰죠. 약화되고 예. 국회의 권한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그렇죠. 아니고는 그렇죠. 취재의 대상이 그렇죠. 아니었는데도 소출을 못하게 돼 예. 있죠. 수사 기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검찰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를 했어요. 그거 없는 일이죠. 그거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그게 참 저는 이제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법 아까 이야기했지만 언론이 먼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했어요. 예. 언론의 자유를 예. 다 뺏어버린 거예요.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언론을 열어주니까 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론이 봉쇄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제도적인 언론 봉쇄예요. 예. 이건 언론의 제도적 침해입니다. 예. 이건 유엔에 제소할 사유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거 고소해봤자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제소해야 되는 사유예요. 예. 이거는 예. 한국이란 소위 국가가 언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언론을 열어주고 예. 고속도로 입구를 열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하고 뜻이 다른 사람은 언론을 봉쇄해버린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만일에 일부 언론이 한 언론이 그런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지요. 예. 다른 선택이 또 있으니까 예. 고속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이 고속도로 막으니까 나는 그럼 옆에 있는 고속도로 이용한다. 그러면 예. 괜찮아요. 예. 모든 고속도로를 다 같이 봉쇄해버리면 어딜 갑니까? 예. 그 허락받은 사람만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예. 제도적으로 봉쇄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건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대한민국을 유엔에 제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유엔에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예. 이 언론이 그렇게 하면서 검찰 권력까지도 예.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예. 소추권이요. 형사 소추권이 예. 검찰한테만 있습니다. 독점돼 있죠. 이거 다 예. 기소 독점주의라고 예. 해요. 예. 이것도 상당히 언페어한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를 하면서 예. 동시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검사가 이 기소 독점이라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독점적 권력, 저는 그거 예. 갖다 국정농단이란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예. 농단이란 단어가 사전을 사전을 찾아보면 권력의 독점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검찰이 예. 수사 권력을 농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 다른 사람은 기소를 못하니까 예. 검사만 기소할 수 있거든요. 경찰도 예.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예. 다른 나라들은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예. 예, 그리고 검찰도 지방마다 검찰권이 따로 독립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나라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하나죠. 전국이 하나의 검찰 조직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예. 국가 검찰이에요. 무서운 권력이 무서운 권력입니다. 이거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엄청난 권력 독점이에요. 예. 국정농단입니다. 예. 그러한 무시무시한 우리나라의 수사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을 어떻게 하시든지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검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이게. 그런데 이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 통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예. 아시죠? 그러면 쭉쭉쭉쭉 결제적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서로 견제할 수 있다. 예. 그런 논리인데 이번의 경우를 보면은 그 최종적인 그 결정권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 예. 모든 행정 지휘권이 시스템에 있죠. 그렇죠. 지휘권이 있으니까. 예. 근데 하부에서 예. 하부 1개 서울지검의 1개 수사 부장검사가 예. 대통령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 기소장도 없이 예. 기소 의견서라는 형태를 통해서 예. 이거는 반역입니다. 저는 단연코 이건 법적으로는 반역 행위예요. 이것을 처벌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학습 하극상이라는 정도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닙니다. 이거는
하극상이라 그런 거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상급자를 거스리는 거 그거는 하극상이에요. 예.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국가 권력의 최종 종점이에요. 예.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 권력을 일개 서울지검의 하찮은 검사 하나가 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결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게 기소 의견서였군요. 기소 의견서라는 제도 자체가 기소 사실에 대한 의견만 써야지 예. 기소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의견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저기 뭐 여기 저 누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저를 고발했는데 예. 검사가 조사하다가 아이고 뭐 김평우 변호사는 가만히 보니까 죄가 좀 이 사람보다는 진짜 주범은 옆에 계시는 정규재 씨다. 예. 이렇게 의견서를 대버리면 그건 뭡니까? 예. 수사는 김평우를 해놓고 예. 고발은 정규재 씨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수사권 남용도 아닌 그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그건 수사 권력을 완전히 없는 자기가 고난 없이 일하는 거니까 예. 그 만일에 그게 다 피의사실 공표죄거나 직권남용이거나 뭐든지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아무도 그걸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상자가 예. 대통령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있으면 최소한 또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은 또 그거를 갖다가 총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총리는 또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저기 서울지검에 무슨 이모라는 검사가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범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공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주모자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이 자체는 제가 단순한 하극상이라고 안 봅니다. 만일에 예.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예. 반역이에요. 반역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이러한 조선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 대역죄예요. 이거야말로 대역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아무 통제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언론의 위헌적인 보도, 언론 통제 예. 또는 언론 침해 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거기에 이제 흥분되니까 막 국민들이 들고 나가는 거죠. 예.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결국 흥분돼서 그러는 국회가 거니까 그거를 또 예. 다음에 검찰이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피의자도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상 예. 대통령은 재임 중에 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소추될 수 없는 내란과 거죠. 외환의 예. 죄를 예.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 특권을 우리나라 헌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예. 원래 소추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추하지 않는데 단순히 고발하기 위해서 수사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사권에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예.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조사를 합니까? 예. 어차피 기소할 수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조사한 거냐 이거야. 예. 기소하지 않을 거면, 예. 못할 거면. 뭐 애국심에서?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법률 위반 행위인데 예. 일개 검사의 법률 위반 행위를 엄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인데 이거를 아무도 고발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이나 장관들이나 또는 검사장이나 그다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총장은 예.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위법을 다 방임하고 있으면 공범자들의 전부 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검찰 권력을 행사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무법 천지가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어떻든 국회가 예.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5개 헌법 위반,
네. 8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참 대통령이 탄핵을 놓고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예, 예, 표현할 수도 예. 없는 예. 말하자면 국회의 기소장이 참, 예.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 5개 헌법 위반, 8개 법률 위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책에서도 썼지만 예. 제가 조목조목별로 다 이유를 썼어요. 예, 안 된다는 거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예, 주권 재민의 제1조 헌법 제1조 주권 재민의 원칙 또 예. 뭐 평등권의 원칙 예. 직업 공무원 제도 법치주의 12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첫째는 법을 너무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을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아무리 만드시더라도 법을 또 입법을 하시고 또는 뭐 탄핵하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헌법 그 자체를 예,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주권 재민이다 이렇게 일조에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예.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위반하려면은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 박 대통령이 이걸 위반했다 그러려면 주권은 어떻게 국민한테 있느냐? 주권은 신께서 왕에게 내린 거다. 우리 조상에게. 그거는 사실 경국대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태조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대 손손이 이씨 왕조들, 이씨 족들만 주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경국대전 정신이에요. 예. 그리고 옛날에 불란서 전제왕조 예. 다 아시다시피 루이 14세, 뭐 루이 예. 이 사람들은 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잖아요. 예, 예. 신이 만들어준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천부 예. 권력이죠. 예. 그래서 인민이 가져갈 수 없는 거다. 예. 그런 걸 주장을 하면은 대통령께서 예. 그랬다면 그 대통령 주권 재민의 원칙 위반한 겁니다. 예. 헌법 위반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김정은이 보고 예. 사람들이 전부 다 수령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디 그게 인민의 나라라고 그럽니까? 예. 이거 수령 어버이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김일성께서 창원하신 이태조처럼 김일성 그 사람이 시작해서 대대손손이 세습이 돼야만 정당한 권력이다. 아니 뭐 북한은 법은 전문을 읽어보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김정은에 대한 탄핵 소추장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언제 내 국가 권력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뭐 내년 2018년 2월경? 예. 2월경에 퇴임하도록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도 그거 다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걸 부인한 적이 없어요. 나 2월달 예. 퇴진 못해. 이렇게 예.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권 재민의 원칙이 위반된다는 거야.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5개의 헌법 위반이라고 예.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예. 없는 이야기고 법률론으로 맞지 않는 법률 이론인데 예. 어째서 그런 것을 국회의원들께서 그거를 예. 탄핵 사유로 삼느냐. 예. 그다음에 8가지 법률 위반은 예, 예. 그 내용이 굉장히 뭐 다양하기 때문에 예. 뭐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이고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은 법률 위반의 핵심은 결국은 미르 재단하고 KT 무슨 스포츠 재단인가 그 2개의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가들로부터 출연금을 기부받아서 만들어서 뇌물을 먹었다. 예.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넌센스죠. 이야기죠. 넌센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외국 사람들이 참 읽으면 제가 이걸 정말 영어로 이걸 제가 번역을 한번 탄핵 소추장을 번역해 보다가 예. 너무 창피해서 관둬 버렸어요. 예. 이걸 만일에 내가 번역을 해서 사이트에 올리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부끄러운 나라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간둬버렸어요. 간둬버렸는데 공익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재단법인이고 소유권의 주체입니다. 예. 그러면 기업들이 야 이거 박근혜한테 주겠다고 준 거 아닙니다. 예. 박근혜 씨가 놔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 기업들도 박근혜 씨가 놔주세요 그랬으면 기업들이 주겠습니까? 예. 안 줍니다. 아니 설사 아니 그거 안 주는 거예요. 내심은 그게 있더라도 승립이 안 되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돼 줄 있는 수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한테 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검사 그 탄핵 소추의 논리는 이 공익재단 법인이라는 말하자면 중간 요걸 이용을 해서 대통령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뇌물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공익재단 법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돈을 줘요? 예. 자기가 받은 출연금을. 예. 출연금의 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출연금을 자기가 빼먹겠다고 어떻게 어떤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 아 지금은 내가 일단 공익재단 법인으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먹으려면 내가 최순실이하고 둘이서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재단법인의 이사들을 하나씩 불러서 야 이거 기부해라 또로 줘라 저 누구야 대통령한테. 근데 재단법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예.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시도했다거나 예. 또는 그런 것을 플래닝을 했다거나 예.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뇌물 예비죄라든가 무슨 뇌물 교사 뭐 이런 게 성립은 뭐 예. 이론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뇌물 예비죄 난 있다고는 안 봐요. 예. 그런 죄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말이 안 되냐. 검사들도 예. 이영렬 검사인가 그 사람도 예. 아까 이야기한 그 검사 말입니다. 예, 예. 정말 내가 볼 때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예. 그 사람도 뇌물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순실의 기소장에 보면은 예. 뇌물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 죄명도 없어요. 거기는 직권남용과 강요죄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갑자기 검사도 뇌물이라고 안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률 전문가라고 그거를 뇌물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군요. 이건 무슨 놈의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넌센스예요. 창피해요. 예.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대국회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그 허무맹랑한 그 탄핵 소추장을 만드는데 이견 하나가 없느냐 이거예요. 예. 그거 좀 문제 있어, 이의 있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이 있었습니까? 토론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시간적으로 토론이 있을 수가 토론하는 예.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에 토론하는 예. 거 보셨어요? 다 비밀 토론한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공개 나요. 토론하는 거 난 못 봤어요. 예. 그리고 기억이 안 투표는 12월 9일 날 뭐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는데 예. 일괄 투표를 했어요. 13개 사항이면 13개를 개별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탄핵 사유 하나하나마다 범죄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나의 사유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되는 거,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하나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일괄 투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핵은 도대체 국회 토론과 국회 결의가 없는 거예요. 적법한 토론과 결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를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이럴 때는 그 토론이나 그 개별 투표를 하셨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지. 예. 절차부터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절차는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예. 증인부터 불러드려요. 예.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저 뭡니까 그 누구야 기업체 사람들 보고 이거 뭐 강요 당하셨습니까? 이거 혹시 뭐 이거 좀 이권을 받으셨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참. 그러니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헌재 재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재판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않겠고 다만 이번에 그 박한철 퇴임하신 예. 1월 31일자로 퇴임한 그 박한철 헌재 소장이라는 분의 예. 1월 25일자 발언에 마지막 예. 발언이겠죠. 본인으로서는 예, 예, 예. 마지막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내가 퇴임하면 8명의 재판관밖에 안 되는데 예. 7명밖에 안 되니까 재판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3월 13일까지는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2월 말이나 판결 선고하려면 아무래도 뭐 서로 합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한 2월 말까지면 뭐 그러시겠지. 그런 뜻이겠죠. 2월 말까지는 모든 증거를 조사 다 끝내고 변론을 끝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법부, 헌재도 사법부니까 재판관들은 좀 신중하실 줄 알았는데 참 법리에 너무 맞지 않아요. 예. 그 발언은 첫째는 그분은 1월 31일로 퇴임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2월 1일부터는 본인은 헌법재판관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제3자 아닙니까? 일정에 대해서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건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직권 남용이거나 권한 남용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 보고 하라는 거 누구한테 이야기 지시하는 겁니까? 예. 자기는 1월 31일 날로 퇴임한 사람인데 제3자 아닙니까? 왜 제3자가 헌법재판소 보고 이 3월 13일까지는 판결해야 된다. 막 예. 그런 시한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음. 두 번째는 아니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하면은 예. 제가 알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께서 지명하시는 그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예. 하신 케이스로. 예. 그러면 후임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면은 국회 아마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그 과정이 뭐 여러 가지 절차상 한 2달 정도나 뭐 이게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빨리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를 물색하거나. 지정하도록 음. 대법원장한테 공한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떠나는 재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내가 퇴임하고 나면은 이정미 판사가 8명이 되는데 헌재 소장도 결혼. 예. 그렇잖아요. 헌재 소장은 또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임명하게. 예. 국회 동의 받아야 되고. 그러면 헌재 소장으로서는 마땅히 퇴임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공안을 보내서 내가 퇴임하게 되면 헌재 소장 자리가 고리가 되니까 헌법에 따라서 빨리 후임자를 지명해 줘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예. 하십시오. 또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날 그거 하니까 예. 퇴임하니까 대법원장한테 공안을 보내서 예. 뭐 청문회 그렇게 절차를 해달라. 해야 되니 절차를 빨리 밟아서 후임자를 지명해 주세요. 예. 그것이 퇴임하는 헌재 소장으로서 예.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예.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고 오히려 후임자 없이 그냥 7명으로 그러면 8명으로 재판하면 괜찮고 7명을 재판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예.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7명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마 내심 무슨 표결산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그 발언을 듣고 나서부터는 헌법재판소까지도
이렇게 된다. 정치에 오염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모든 기대와 신뢰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좀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끝으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게 이야기를 제 이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문제는 특검이에요. 지금 저 박영수 특검이란 거 이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이건 혁명 검찰이에요. 분명히 혁명 검찰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특검은 만들 때 최순실 사건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 날 국회가 그 특검법을 박영수 특검을 설치하는 법을 제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은 그 며칠 뒤에 이영렬 서울지검 특수부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후닥닥닥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최순실 사건 끝난 거 아닙니까? 기소했으면 끝난 거예요. 검찰은 할 일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은 거고. 그러면 특검 우선 할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핵 문제도 탄핵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든 거라면 근데 국회가 12월 9일에 이미 탄핵했잖아요.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최순실 사건도 기소했고 박 대통령도 탄핵 소추됐고 그러면 임무 다 끝난 거니까 상황 끝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특검은 해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비싼 돈 국민들 세금을 다 낭비해 가면서 지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할 일이 없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양반이 가만 보니까 특검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도 아닌데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서 이제 거미줄 같은 거를 그냥 마구 장관을 잡아놓고 이래요. 현직 장관을 대한민국 역사부터 시작해서 70년 역사에 현직 장관을 말이죠. 그래도 현직 장관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그래도 고위직입니다. 그런 장관을 뇌물죄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고 업무상 리스트 만들었다고. 업무상 리스트는 검찰이나 경찰은 맨날 무슨 용의자 리스트 무슨 리스트 맨날 리스트 만들잖아요. 자기네들은 리스트 만들면서 괜찮고 문화체육부 장관은 리스트 만들었다고 구속해서 집어넣고 그러면 그 특검은 도대체 특검법에도 없는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 국민 누구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나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왜? 다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를 헌재 재판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상황인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보다 더 우려해야 될 거는 혁명 검찰을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사람을 잡아놓고 보세요. 이재용 우리나라 최고 재벌을 갖다가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재용 회장은 탄핵 소추장에 봐도 박 대통령의 강요나 직권남용에 의해서 돈을 갖다 준 사람으로 피해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렬 씨가 쓴 그 무슨 이영렬 검사라는 사람이 쓴 그 무슨 최순실 기소장에 봐도 삼성 그거는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를 구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검찰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 세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이재용 회장을 마음대로 잡아넣어서 구속을 하려다가 안 되긴 했지만 일단 그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용 씨가 죄수복을 입힌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용 씨한테 죄수복을 입히고 뒤검사도 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수감 절차를 다 취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권력을 행사하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조윤선 현직 장관 예. 이런 사람들조차도 마음대로 아무 죄도 없이 감옥소에 가는 이런 무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나는 나는 걱정합니다. 며칠까지 언제까지 계십니까? 그건 제가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예. 계시는 동안에 진행 경과를 좀 보고요. 예. 다시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뭐 그래요. 뭐 제가 뭐 어떤 때든 지금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론이 다 막히고 예. 검찰도 못 믿게 됐고 예. 판사도 못 믿게 됐고 예. 헌재도 못 믿게 됐고 예. 저는 지금 이 우리나라가 나라 잃은 백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민을 보호해주는 어떤 권력도 없어요 지금. 예. 그러면 막 그래서 뭐 태극기도 들고 나가는 모양인데 예. 저는 이런 그 불안한 공포 정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 깨부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뭐 골프 치는 거 다 그만둬버리고 예. 편안하게 책 쓰고 싶었는데 관둬버리고 그냥 왔어요. 예. 왔고 저는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글에도 썼지만 저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예. 잃을 것도 없고 예. 난 무서운 거 없어요. 70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이 나를 잡아내도 난 무섭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탄핵을 탄핵한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이론 공부에는 이만한 서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예.